오늘 장차관 워크숍 도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왔고 실제로 통상협상에 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스스로 자인도 했죠. 신인규 대표님.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오리를 비유로 들면서 이제 사실 오리가 품격 있게 떠 있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 물장구를 쳐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치아. 예, 치아도 굉장히 또 많이 이렇게 또 건강이 좀 안 좋은 얘기도 좀 하시면서 이제 가까운 사람들은 그런 걸 좀 알겠지만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아마 청와대 근무 맞아요. 시절에 치아 문제로 임플란트를 그래서 많이 임플란트 했다면서. 뭐 했던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참 이게 대한민국 전체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말 못할 얘기도 참 많은 것이고 그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간다는 게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건강으로 이게 다 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공무원들이 불편하고 더 고생하는 만큼 국민들은 더 편안해지는 거기 때문에 전 정부는 반대였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너무 편해가지고 국민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죠. 일을 제대로 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어쨌든 간에 본인이 밝힌 대로라고 하더라도 새벽 2시, 3시에도 불시에 보고를 받았다는 거고 워싱턴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했는데 김준희 선배, 네. 이번 관세 협상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부분적으로 이 부분을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뭐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막 비판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점수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점수로? 예,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 주고 싶어요. 야,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상대평가고 이거를 우리가 관세 0%로 만들어야지 무슨 소리야? 우리 원래 한미 FTA에서 0%였는데 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러면은 네. 다른 나라들이랑 어떻게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원래 0%였고 일본은 2.5%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10%예요. 자동차 관세가.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는 15%가 늘어난 거고 일본은 12.5가 늘어난 거고 이 뭐 저기 유럽연합은 5% 죠. 5%가 늘어난 네. 그럼 우리 이건 손해 본 거 맞아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는 맞는데 그러면은 트럼프가 깎아 줬겠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로 보면 안 돼요. 큰 틀에서 어떻게 이게 됐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굉장히 잘한 협상이고 준비를 굉장히 잘했다.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하나씩 보면은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특히나 이제 일본이 워낙 먼저 15%로 테이블 끊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표를 성적표를 받을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김준일 선배가 보기에는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의 성적표 어떤 겁니까? 자, 이제 일본이 어떤 협상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먼저 그 앞단에 있어서 트럼프가 이제 타코라고 별명이 뭐냐면 타코가 트럼프는 항상 물러나지 이런데 오. 트럼프 always 치킨 아웃 이거를 이제 타코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비하하는 건데 사실 이게 전략이었거든요. 연장해주면서 자기가 유리한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때 트럼프 쪽 행정부가 얘기하는 게 자, 먼저 협상하는 쪽이 유리한 거 아시죠? 빨리빨리 오세요. 막 이랬어요. 몰라. 그때. 그러니까, 빨리 네. 와. 그게 일본이 덥석 물은 거예요. 아시겠지만 일본은 8번인가 협상을 했어요. 협상만 8번 하고 그렇죠. 가가지고 일본 그 이제 장관이 마가모자 쓰고 그리고 트럼프 들어가가지고 이거 4천짜리 찍 긋고 5천 쓰고 막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거의 일본에서는 야 우리가 3차 대전 일으켰는데 패전했냐? 무슨 패전국 됐냐?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진짜 여론 안 좋아. 반미 정서도 막 늘어나고.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이제 했으니까 자 15% 일단 상호관세 뭐 품목제도 대부분 15%고 5,500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그렇죠. 했잖아요. 네. 큰 틀에서는 그거고 일본에서는 또 이를테면은 쌀 수입 뭐 이런 것도 지금 일부 개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 디테일하게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은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해서 연구를 상당히 한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일본이 두드러 맞는 거. 우리가 네. 장단점이 있는데 먼저 그러니까 시간에 몰려가지고 우리가 좀 핀치에 몰린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 유럽연합 어떻게 했는지 다 연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다 뜯어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일단은 일본이 하나가 이제 있던 게 5,500억 달러까지 올라간 게 처음에 4천억 달러를 시작을 했는데 5,500억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관세 1%만 낮춰주십시오. 그래? 야 그러면은 야 500억 달러 늘려. 뭐 트럼프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 야 너희 보잉기 100대 구매해. 그러면 1%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1,000억 달러를 얘기를 했대요. 제안을. 예, 제안을. 우리는 대미 투자 1,000억 달러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미국 가려고 하는데
너희 못 만나겠다 나 바빠가지고 이제 그러면 입국컷을 당한 네. 거지. 그래서 우리 미국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은 어차피 대미 무역 흑자액이 똑같아요. 일본이 8이고 우리가 9인데 일본이 660억 달러, 우리가 655억 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얘들은 니들이 뭐 경제 규모가 뭐 일본이 니네 GDP가 2.6배가 많든 그게 안 중요해. 야 너희 우리한테 뜯어가는 거에 10배 정도 가져와. 그렇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1,000억 달러로 우리가 깎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면은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4,000억 달러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결국 얼마예요? 3,500억 달러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경제 규모로 보죠. 근데 이 디테일을 더 보면은 3,5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가 조선이에요. 그렇죠. 협력. 조선 협력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정부라든지 여기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니네 이 카드를 마스가 카드 그러니까 메이크 아메리카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그렇죠. 그래서 마스가를 네. 적극적으로 협상을 했고 여기에서 1,500억 달러가 사실상 빠지는 게 맞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 2,00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호한 부분으로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한국에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해줘요. 그 그렇겠죠. 기업에 네. 기업을 해주면은 그게 일종의 지급 보조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오늘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요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2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더 가다듬어야 되지만 네. 어쨌든 굉장히 잘한 거다. 그리고 1,000억 달러의 미국의 LNG를 포함해서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한 해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200억 달러예요. 한 해 수입을 네.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중동에서 70%의 원유를 이미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중동 물량을 좀 줄이고 미국 거 좀 더 가져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단독이라고 나온 거는 한 내년에 미국 물량이 14% 정도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리스크가 없어요. 이것도 그냥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쇠고기하고 쌀 추가로 수입 안 하기로 했죠. 물론 그렇죠? 트럼프는 야 네. 우리 야 한국 다 개방했어 이렇게 했지만은 그거는 블러핑이에요. 어차피 그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미국한테 내가 이렇게 잘했어지 우리는 막을 거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네. 제가 보니까 그 NHK라든가 산케이신문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국제면에 한국의 무역 협상을 다룬 기사를 봤더니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다루고 있더라. 기본적으로 일본과 비교했을 때 협상을 잘한 거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일본 자국에서도 굉장히 드라이하게 다뤘다 이런 설명 드리는데 우리 신인규 대표는 이번 협상 몇 점 줄 수 있습니까? 저도 한 95점 정도 저는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평론하면서도 제 자신에게 거는 주문인데 저는 정치인들에게 제가 못하는 일을 하라고 비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저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제가 비판을 늘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 없이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 이거 이제 비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거의 비난 수준이에요. 7월 31일에 하니까는 또 기한 지키니까 또 뭐 졸속으로 했다 그러고 그럼 8월 1일 넘겼으면은 또 기한 넘겼다고 뭐라 그럴 거거든요. 뭐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내란 일으켜가지고 그동안에 트럼프 취임을 1월 했는데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이 시간을 공전시킨 게 누구 때문입니까? 윤석열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들이 거의 윤석열 배출했고 그동안에도 계속 빗장 걸면서 네. 여기까지 지연시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응원봉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겨우 새 정부를 출범시켰고 새 정부가 또 출범하자마자 인수위도 없잖아요. 그 장관들 임명하고 안보실장 해가지고 정말 그 열악한 상황에서 얻어낸 성과인데 인간이면은 미안함이라도 좀 있어가지고 굳이 깎아내릴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만 좀 봐줘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왜 못 갖고 왔어? 왜 15야? 13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나오면 이거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네. 꼭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사실 트럼프의 전략은 심플하잖아요. 사실상 거의 강요 내지는 협박인 거예요. 아니 무슨 강매 비슷한 거야. 강매. 너 여기 한국 여기 미국에 공장 져야 돼. 돈 뜯어내듯이. 안 그러면 뭐 관세 올린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지금 처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총량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총량을 갖고 비교를 하면 관세 15%는 이제 거의 이제 미국이 정한 룰로 보이고 나머지 이제 그럼 우리가 투자하는 거 또 내지는 또 투자했을 때 우리도 얻어가는 거 또 지금 우리 김준일 대표님 설명해 주신 대로 그게 우리가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조선업 관련해서 우리 기술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뭐 에너지나 또 농수산물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방어한 부분도 생각을 하면
저는 열악한 여건에서 상당히 잘했다. 그리고 외교의 영역에서는 국내에서 더 정부의 힘을 실어줘야 미국에 가서도 당당하게 우리 얘기를 얘기하고 국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건데 네. 집안에서부터 먼저 흔들어지끼고 이래버리면은요 그러니까. 정부가 힘을 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비난하고 대안 없이 그냥 귀책 사유 있는 사람들이 물어뜯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는 전면에서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요. 보수의 종말로 이거 맞아. 막아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힘이 재밌었던 게 신인구 대표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협상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15 못 받아내오면은 이거는 그냥 무능력의 작살 낸다리 끝이다. 진짜 근데 딱 나오니까 13.5는 안 됐었나? 막 이러면서 근데 예. 그러니까 국힘이 그러니까 공격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기준을 처음에 15로 얘기한 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15 이하로 떨어지기도 쉽지 않지만은 15를 넘어서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네. 기준을 만약에 처음부터 엄격하게 했었어야지. 왜냐면은 15 밑으로 떨어지면은 솔직히 일본하고 유럽연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리고 성 내죠. 15가 넘어갈 경우에 우리가 좀 더 뭘 내주더라도 15는 맞추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뭐 전략가가 없는 거야. 내가 국힘에 지금. 아니 그러니까. 국힘에 전략가가 없을 뿐더러 윤석열을 도울 사람이 트럼프가 아니라는 것도 드러낸 게 기본적으로 지금 보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정말 아끼는 전직 대통령이 사법 탄압을 받는다는 이유를 빌미로 해가지고 무려 50%의 관세를 때려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브라질하고 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맥락이 있는데 브라질에서 그 미국의 그 X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거기에서 법원에서 엄청나게 벌금을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맥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브라질에서 숨은 맥락들이. 네. 그러니까 뭐 룰라가 꼭 싫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긴장 관계가 있는 상황인데 이 얘들 말을 안 듣네? 근데 보소나로도 눈에 밟히는 거야. 그게 네. 그 브라질의 트럼프라는 이 별명이 있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 코로나 왔을 때 제일 많이 죽은 나라 중에 하나가 브라질이에요. 거의 방역을 트럼프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동질감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걸 네. 빌미로 삼아서 풀어줘. 근데 뭐 어떻게 풀어줘? 주권 국가에 대한 침해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맥락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 구구진영 선생님들은 안타까운 거지. 사실은 이제 계속 믿었던 게 우리가 관세 좀 세게 맞아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항공모함 끌고 와서 구해줄 거다. 모스탄이 입국해가지고 트럼프를 트럼프래 윤석열을 구해줄 거다. 이번에 뭐 관세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구해줄 거다. 지금 다 어긋나 버렸거든. 근데 트위터에 그러니까. 이재명 축하한다고 맞아요. 써있던데 이재명 이렇게 써있던데 베리 축하한다고 Congratulations. 야. 주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이번에 그 정상회담이 지금 트럼프랑 우리 이재명 대통령 2주 뒤로 이제 잡혀 있는 건데 더 이상 이제 모스탄류의 선전선동이 안 통하는 거죠. 이게 네.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지금 모스탄 데리고 와가지고 내정 간섭하고 대한민국 부정선거다 무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하고 이러면서 마치 한미 관계가 꼬이고 어그러지기를 거의 제사 지내듯이 기우제 지내듯이 했던 건데 이제 이 부분은 다 불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모스탄류의 어떤 그런 한미 이간질을 통해서 윤석열 장사를 하려던 사람들은 이번에 철퇴를 맞았다. 더 이상 안 팔리는 거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뭐 김문수, 장동혁 계열들이 또 그 윤호개인 계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상당히 지금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아주 결과도 이번에 좀 없지 그러니까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주 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진지하고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2주 상간에도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책을 봤냐면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통령님, 트럼프는 이렇게 다루셔야 합니다라는 책인데 거기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밈인 건데 대통령님,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저인 마라락으로 초청하면 긴장하십시오. 트럼프가 구상 중인 제2의 플라자 합의를 마라라고 합의라고 부른다는 소문이 국제금융시장에 파다하다고 적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관세 협상은 1차에 불과하다. 2차로 본인들이 무역 역조 현상을 겪고 있는 나라를 상대로 해가지고 환율 협상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2의 플라자 협상이라는 게 예전에
그 미국이 무역 적자를 굉장히 보게 됐을 때 그때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이라고 해야 그러니까 끌어내려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무역 적자를 해소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부채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원화로 그러니까 달러 말고 원화로 미국의 부채가 경단이에요. 조단위가 아니라 경단이요? 경단이에요. 경단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한 해에 돌아와서 막아야 되는 국채만 2,000조인가 그래요. 매 2,000조 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그러면 이거에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자율이 국채 이자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출해야 되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이제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가 야 그냥 우리 이거 무이자로 해버리자. 그러면 무이자로 하면은 누가 국채를 사? 미국 건데 사야지. 니들이 안 사겠다고? 약간 그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그거를 트럼프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제안이 나왔을 정도로 부채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압박이 있을 거고 또 하나가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은 이제는 안보인데 뭐냐면 그렇죠. 이제 방위비 분담금 지금 우리가 1조가 쉽게 얘기하면은 1조 3천억 원 내는 거를 그러니까 13조 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배 10배로 내라 지금. 10배 네. 그리고 이제 국방비를 지금 저기 유럽연합 쪽이나 이쪽 나토 회원국한테 5% GDP의 5%로 올리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현재 2.33%거든요. 그래서 이미 앙규백의 국방부가 이거를 3%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을 했어요. 이것도 그래서 협상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미국산 구매 더 해줄게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쟁점으로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또 하나는 통일부 쪽에서 얘기한 한미 군사훈련 잠정 중단하는 거. 8월 달에 하는 그러니까 거. 그거를 네. 테이블에 올라오진 않겠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트럼프는 이거 관세 협상 다 한 다음에 빨리 김정은 만나고 싶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래서 분위기예요. 그런 네. 것들이 아마 이제 의제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아 그리고 이제 환율 협상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이게 1985년도에 일본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이 다자간 환율 협상을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엔저를 극복함으로 해가지고 일본의 수출을 어떻게 보면 막은 건데 일부분 막아낸 건데 이게 또 트럼프가 재밌는 게 그 플라자 합의라는 게 미국 뉴욕 맨하튼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있었던 협상이라서 플라자 합의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992년도에 나홀로 집에 2 개봉을 했을 때 거기 맥컬리 컬킨 나오잖아요. 거기 뭐 트럼프가 나와. 맞아. 잠깐 까메오로 출연하는데 그 플라자 호텔의 주인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니까 본인 소유였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도 이제 환율 협상 카드를 기본적으로 우리라든가 일본을 상대로 내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 순간에 축포 터트리고 좋아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네. 환율 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방위비 문제 이거 굉장히 참 이제 많은 청구서를 던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해서 좀 근본을 좀 우리가 한번 저는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미를 이제 거의 뭐 동맹의 단계로 가자라는 일각의 주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 근데 미국은 왜 그렇게 동아시아 전략을 짜냐면 딱 아시아에 일본을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넣어가지고 뭐 대만 분쟁이 있을 때 자동 개입식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전쟁터로도 쓸 가능성을 열어놓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얻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물론 뭐 맨날 이 얘기하면 이 얘기합니다. 뭐 미국이 6.25 때부터 혈맹이고 피를 흘려주고, 아니 그건 맞아요. 그걸 제가 부정하자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래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제1로 보호를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과 우리의 전략이 어긋날 때는 우리도 할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극단적인데 미국이 만약에 협상 안 돼가지고 야 그럼 우리 주한미군 뺀다? 뭐 이렇게 협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도 뭐 자주국방에 대해서 뭐 한마디라도 좀 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레버리지가 없으면은 그냥 미군 뺀다 그러면 벌벌벌 떨면서 그냥 우리는 모든 걸 다 지불해야 되는. 그러니까 전 이게 좀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좀 더 발전시키는 단계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보수 쪽, 뭐 보수라고 해도 싫지만 저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항상 친미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전 역으로 묻고 싶어요. 아니 글로벌 시대에 왜 친미만 합니까? 친일도 해야죠. 그렇지. 친중도 해야지. 친러도 해야 되고 심지어 친북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 보수 정권에서 이뤄냈던 남북기본합의서라든지 또 중국과의 수교라든지 러시아와의 수교 이런 것들을 이제 북방 외교로 보수 쪽에서 만들어냈던 그 전통을 살려서 저는 이게
한미일로 고착화되고 북중러가 나뉘는 이런 진영 외교의 틀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해체하는 노력을 좀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우리가 담대한 비전과 구상을 가지고 담대한 비전을? 우리가 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실수한 건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진 힘만큼만 우리가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우리의 힘을 좀 오판해가지고 좀 그 과도하게. 운전자론이 저는 네. 과도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운전자론은 아니더라도 조수석론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옆에 서가지고 잔소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한미동맹의 발전적 비전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네. 그냥 미국에게만 일방향으로 끌려가가지고는요. 진짜 극단적으로는 한반도 전쟁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어쨌든 대미 관계는 그렇게 차근차근히 잘 해나가야 될 것 요거 같고 짧게 요거 네.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모든 보수 진영이 다 그렇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친미, 뭐 미국의 종속되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이제 그런 기조가 정선데 어제 저는 되게 흥미롭게 본 게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양상훈 주필이 쓴 거거든요. 네. 근데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알던 그 주한미군 이미 철수 중.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의 칼럼은 이제 뭐냐면은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이 옛날에 알던 우리가 그 미국이 아니야. 맞아요. 트럼프의 미국은.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도발도 우리가 직접 막아야 되고 자주국방 지금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조선일보에 실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보수도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완전 지금 재편되고 그러니까 FTA 시대 끝났어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FTA 시대는 끝났다고 보고 세계 어떤 무역 질서도 다 재편되고 있고 안보 질서도 다 재편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나 이쪽 미국은 그 이후에 누가 오더라도 약간 반 전환이 조금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제 간다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본인의 네. 어떤 안보 비용을 동맹한테 전가시키는 방향으로 가는면은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저 돈 더 내. 그러면 그래 우리가 국방력을 그 대신 여기서 키운다든지 여기에서의 주도권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거지. 이런 걸로 니네 거 구매해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안보 전략이 바꿔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네. 아직도 미국이 와가지고 윤석열을 구해줄 거야. 이제 무슨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